달리던 화물 차량에서 건설 폐기물이 떨어져 사고를 당하는 차량이 늘고 있습니다. 덮개를 완전히 덮지 않고 운행하다 보니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건데 정작 단속 기준은 모호한 실정입니다. 울산에선 공공기관과 운송업체가 덮개 전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완전 밀폐형 덮개로 바꾸면서 비산 먼지는 물론이고 안전사고도 줄었습니다. 오는 10일이면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 김용균 씨가 사망한 지 1년이 됩니다. 하지만 사업 현장에선 여전히 노동자 사망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려해상 국립공원 사무소의 갯벌 연안습지 보호 사업이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생태계가 살아나면서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늘어나고 주민들도 만족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경남 소식 진주에서 전해드립니다. 운전을 하다 앞서 달리던 화물 차량에서 건설 폐기물이 떨어지거나 흩날려 아찔했던 적이 있으실 텐데요. 덮개를 완전히 덮지 않고 운행하다 보니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건데 정작 단속 기준은 모호한 실정입니다. 서창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화물 차량이 무언가를 싣고 2차선 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잠시 뒤 화물 차량에서 떨어진 물체에 뒤따라오던 승용차 앞유리가 부서집니다. 덮개가 완전히 닫히지 않은 채 운행하다 벌어진 일입니다. 이런 차량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건설 폐기물로 보이는 돌을 가득 담은 트럭이 오르막길을 갑니다. 금방이라도 쏟아질 듯 위태롭기까지 합니다. 많이 싣고 가야 많이 빨리 들어서니까 돈이 잘 되니까 그러니까 부분이 좀 있잖아. 현행법상 건설 폐기물을 수집 운반할 때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않도록 상부 전체가 금속이나 강화 플라스틱, 탄소 섬유 재질 등으로 된 덮개를 써야 합니다. 그런데 건설 폐기물만은 완전 밀폐형뿐 아니라 일반 덮개형도 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완전 밀폐형이 아니어도 되다 보니 기존 덮개형 트럭이 운행을 하면서 폐기물이 떨어지거나 날리는 일이 잇따르고 있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단속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 기준이라는 건 있는 거예요. 근데 기준에서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은 거기서 이제 단속 요원들이 판단을 하고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폐기물이 떨어지거나 덮개가 찢어져 제대로 역할을 못할 정도가 아니라면 하나씩 다 따져봐야 한다는 겁니다. 해당 업체에 전화해서 지금 현재 그 차량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사진을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개선할 부분은 또 일일이 단속하지도 않고 주로 민원 전화가 오면 현장 단속을 합니다. 차선 필터쪽을 하고 날개 되는 걸 하고 실제로 운행 같은 경우도 대단히 솔직히 저희들도 상담 못 하거든요. 한번 가서 당차적으로 볼 수 있고 이런 상황 아니기 때문에. 해마다 고속도로에서 수거되는 낙하물은 25만 개. 이로 인한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만 지난 5년 동안 평균 40건씩 발생하고 있어 당국의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서창호입니다. 폐기물 운반 차량 등의 눈가림식 덮개로 환경오염 물론 2차 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당국이 손을 놓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울산에선 공공기관과 운송업체가 덮개 전환 사업을 추진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훈 기자입니다. 사료 원료와 석탄 등 한 해 1,600만 톤의 비산 화물을 취급하는 울산항. 화물선에서 퍼낸 사료 원료를 깔때기 모양의 호퍼에 담자 원료와 미세먼지가 크게 날립니다. 호퍼를 통과한 사료 원료가 운반 차량에 실릴 때도 마찬가지. 양 날개형 덮개를 덮고 운행을 하지만 미세한 화물이 떨어지거나 날리는 것을 막을 순 없습니다. 지난해부터 도입하기 시작한 완전 밀폐형 덮개입니다. 미세한 사료 원료를 가득 실은 뒤 짐칸 전체를 꼼꼼하게 덮습니다. 미세한 화물을 운반해도 흘리거나 날릴 걱정이 없습니다. 기존의 양쪽 날개형 덮개는 그것을 100% 차단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 완전 밀폐형 덮개를 함으로써 그런 비산먼지나 분진을 100% 차단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울산 항만공사가 화물이 떨어지거나 날리는 것을 막고 친환경 항만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난해부터 부두 운영사와 협약을 맺고 시작했는데 올해는 울산시도 동참했습니다. 항만공사와 울산시가 사업비의 70%를 지원하고 민간업자가 30%를 부담하는 식입니다. 비산 방지라든지 화물의 추락 방지 그리고 이제 원터치 방식이기 때문에 원료 저감이라든지 이제 사료를 운반하는 운반자들의 만족도 제고 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허술한 날개형 덮개는 기사들이 직접 짐칸에 올라가 별도의 덮개를 또 설치해서 안전사고도 잇따랐지만 밀폐형 덮개로 바꾸고 난 다음부터는 이 또한 줄었다고 항만공사 등은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오는 10일이면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 김용규 씨가 사망한 지 1년이 됩니다. 하지만 사업 현장에선 여전히 노동자 사망 사고가 잇따르는 등 달라진 게 없다고 합니다. 보도에 정영민 기자입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소속 노동자들이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하청업체 산재 사망 책임자 처벌을 요구합니다. 김용규 씨 사망으로 꾸려진 특조위가 지난 8월 22개 권고안까지 발표했지만 이행 상황을 책임지고 감독할 기관이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그 법에는 제대로 된 대응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빠져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법 내에 그 법이 시행됐다 하더라도 그것이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이러는 사이 경남 지역 사업장에선 노동자 사망 사고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지난 9월 대우조선해양에서 크레인 신호수 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직원이 블록에 깔려 숨졌고 한 달 뒤엔 LG전자 창원 2공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하청 노동자가 펌프카 붐대에 깔려 사망했습니다. 같은 달 고성 화열약발전소 현장에서도 역시 하청업체 직원이 지식해 사망했습니다. 이 사업장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석탄 컨베이어 벨트 끼임과 크레인 작업대 추락 방지 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기업 자체가 경제적 효율성, 비용 절감성에 우선순위를 두다 보니까 생명의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후순위를 밀려가고 이런 측면이. 고용노동부가 최근 대형 사업장 300여 곳을 불시 점검한 결과 350여 곳에 1,400여 건을 시정 지시하고 260곳엔 과태료 3억 9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산재 사망자 수는 2,100여 명, 매일 6명꼴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고 김용균 추모 1주기 리본 달기를 시작으로 오는 7일에는 죽음의 외주화 금지 결의대회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 한려해상 국립공원 사무소의 갯벌 연안 습지 보호 사업이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생태계가 살아나면서 멸종위기 야생 생물이 늘어나고 주민들도 만족하고 있습니다. 신동식 기자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순국한 노량해협 인근의 일악사 갯벌. 경운기가 다니던 갯벌에 진로를 따로 만들고 유도봉을 세워 우회로를 조성했습니다. 한려해상 국립공원 사무소가 지난 2014년 흰발롱개 서식지 확대를 위해 특별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곳입니다. 흰발롱개는 해안가 개발로 개체수가 급격히 줄면서 지난 2012년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돼 보호받고 있습니다. 특별보호구역은 국립공원의 공원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 기간 사람의 출입이나 공원 이용을 통제하는 지역입니다. 흰발롱개는 모래와 펄이 섞인 혼합갯벌에 주로 서식하는데 사람들의 발길이 줄면서 개체 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45개체에서 300여 개체로 약 6배 증가하였고요. 이에 따라 서식 면적 또한 늘어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근 갯벌에서도 추가 서식을 저희가 확인을 하였습니다. 한려해상 국립공원 사무소는 특별보호구역에 일반인의 출입은 막았지만 생업을 위한 주민들의 출입은 허가했습니다. 지역경제 활동을 지원하면서 해양 생태계를 보존하는 상생협력을 꾀하고 있습니다. 농기계가 다니 편해졌고 사고 위험도 줄었습니다. 탐방객 증가로 주민 소득에도 도움이 되어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남해 일악사 갯벌은 흰발롱개뿐만 아니라 갯개와 대추기 고둥이 서식해 생태계 보존 가치가 높은 곳입니다. 한려해상 국립공원 사무소는 갯잔대를 비롯한 염생식물 군락의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진입로를 개선하고 관광객을 위한 탐방로도 조성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진주시와 전남 광양시 구간 경전선 전철화 사업이 오는 2021년 완공될 전망입니다. 국토부가 최근 승인한 이 사업은 남해안 동서축에 간선 철도망을 구축하는 것으로 사업비 2,300여 원을 들여 오는 2021년 말까지 광양 진주 간 51.5km 복선 비전철 구간을 복선 전철화하게 됩니다. 내년도 정부의 관련 예산은 올해 42억 원에 비해 517% 늘어난 259억 원이 반영되며 전철화 사업이 완료되면 디젤 기관차에서 전기 기관차로 변경 운행하게 됩니다.
시민단체인 검찰개혁, 언론개혁, 경남시민연대가 오늘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같은 신속 처리 안건, 즉 패스트트랙법 즉각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또 자유한국당은 당리 당략을 위해 민생법안을 볼모로 개혁법안 저지를 일삼고 있다며 제1야당인 한국당은 개혁법안 방해를 중단하라고 덧붙였습니다. 경남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건립추진위원회를 비롯한 경남 시민사회단체들이 일본 국가의 전쟁 범죄 면제부를 피해구 국민에겐 범죄 책임을 안기는 굴욕적인 문희상 의장 강제동원 입법안을 당장 폐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들은 오늘 도청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민주적 수기 절차를 무시하고 가해자를 청산하는 법안이 아닌 피해자를 청산하는 방식으로 국회의장이 밀어붙이고 있다며 즉각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천 남해 하동지역 위원장 직무대행에 황인성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을 임명했습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지역위원장을 맡았던 재윤경 국회의원 대신에 황 전 수석에게 지역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기면서 본격적인 총선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사천 남해 하동 선거구에는 민주당의 차상돈, 황인성, 한국당의 김재철, 여상규, 정승재, 최상화, 하영재, 정의당의 권창훈 씨가 출마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해안 남중권 발전협의회가 내년에 광역시티 투어버스 운영 등의 상생 발전을 위한 공동사업을 계속합니다. 남중권 발전협의회는 5억 8천만 원의 예산으로 우수 농특산물 공동판매장 운영과 광역시티 투어버스로 연계관광, 제2관문공항 남중권 유치를 위한 민간협의체 구성 등의 사업을 추진합니다. 남해안 남중권 발전협의회는 진주, 사천, 남해하동 등 경남 4개 신군과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등 전남 5개 시군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하동군이 올해보다 12.99% 증가한 6,011억 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군의회에 제출했습니다. 하동군은 새해 군정 방향을 멈춤 없는 100년 미래경제 창출로 정하고 수출과 농업 활력, 문화관광 인프라 확충, 지역경제와 도시 활성화, 100년 미래 도시 기반 조성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하동군 의회는 예산안 심의를 거쳐 오는 13일 새 예산안을 처리합니다. 사천시 산안면 4개 마을 이장과 주민들은 오늘 오전 산암농협 앞에서 산안면 문화복지센터 건립터 재선정과 사업추진위원회 해체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들어갔습니다. 이들은 정부의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추진하는 문화복지센터의 예정터가 2번이나 바뀌면서 터 보상비가 싼 곳을 놔두고 비싼 곳을 선택했으며 사업추진위원인 전 면장의 땅도 터에 포함돼 있다며 송도군 사천시장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립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은 오늘 진주 시민의 경상대학교에 대한 인식조사를 주제로 학술 발표회를 열었습니다. 최태릉 경상대 사회학과 교수는 이 자리에서 경상대학교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를 조사한 결과 역사와 전통, 저렴한 교육비, 외지 인구 유입, 지역사회 영향력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고 취업 결과, 교수들의 봉사활동, 특성학과 등은 낮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거제경찰서는 방탄소년단 멤버 정국과 지인의 CCTV 사진을 온라인에 유출한 혐의로 거제 시내 한 노래방 업주 등 2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9월 휴가 중인 정국이 거제 시내 한 노래방에 지인 여성과 방문한 모습이 담긴 CCTV 사진을 온라인 카페에 무단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창원지법 형사 6단독 강세빈 부장판사는 기르던 개를 다른 개와 싸움을 벌이게 해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9살 김모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강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김 씨가 사행성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2015년 투견 도박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도 다시 투견 행위에 관여했다며 법정 구속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함양 사과의 베트남, 싱가포르 수출 선적식이 오늘 함양 안희농협 산지유통센터에서 열렸습니다. 함양군은 함양 사과 10톤을 처음으로 베트남과 싱가포르에 수출한다며
함양사과의 수출 시장을 넓혀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남도와 도교육청 본예산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두고 벌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자리 싸움이 일단락됐습니다. 두 당 원내대표단은 오늘 도의회에서 경남도의회 교섭단체 간 협약을 체결하고 2021년도 도교육청 본예산 예결위원장은 한국당 의원으로 선출하고 그 이후 본예산 예결위원장 선출은 그때 교섭단체 대표들에게 위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도청과 도교육청 본예산 예결위원장은 모두 민주당에서 맡고 당초 일정인 5일부터 예결위 심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경남 지역 11월 소비자 물가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4% 하락했습니다. 품목별로는 학교 급식비와 고등학교 납입금, 마늘과 토마토 등 신선 농산물이 가격 하락을 주도했고 식료품과 비주류 음료, 교통비 등의 가격도 떨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진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